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시어머니의 손은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힘을 주어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놓칠 것처럼 불안하게 붙든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그 손의 온도를 느끼며 걸었다. 따뜻했다. 생각보다 훨씬. 의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 검사 결과, 입원 권유, 생활 주의사항.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메모를 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얼굴이었다. 며칠은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석이 먼저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나를 한 번 보고 민석을 한 번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미안. 그 미안함은 이전의 미안함과 달랐다. 부담을 줘서가 아니라 이제야 맡기게 돼서 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말이 이번엔 비어있지 않았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가는 동안 민석이 내게 말했다. 고마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말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가라앉는지를 느꼈다. 고맙단 말은 때로는 너무 늦게 와서 바로 답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병실 창가에 햇빛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아주고 베개 위치를 조정했다. 그 모든 행동이 특별하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연기하지 않고 있었다. 민석이 잠시 병실을 나간 사이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회사... 네? 쉬어도 돼. 나는 잠깐 웃었다. 괜찮아요. 조정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엔 내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피로도 도망도 없었다. 고맙다. 이번엔 분명한 발음이었다.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다. 이 말 하나를 듣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돌아왔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들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떤 말은 늦게 와도 사라지지 않았다. 입원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 나는 퇴근 후 병실로 갔고 민석은 아침마다 들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의 결이 달라졌다. 요구하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다. 아프면 아프다고 했고 힘들면 고개를 저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국 네가 한 거. 네. 짭짤하네. 그 말에 민석이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평가라기보다는 참여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게 고마웠다. 퇴원날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집 좀 바꿔야겠다. 뭐요? 미끄러운 거. 나는 그 말이 앞으로를 생각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더 버티지 않겠다는 뜻. 혼자 견디지 않겠다는 뜻.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식탁 위에는 예전과 다른 반찬이 하나 더 있었다. 시어머니가 만든 아주 평범한 계란말이였다. 나는 그걸 보고 잠깐 멈췄다. 원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놓여 있는 게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이거 내가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말했다. 네가 좋아하는 거. 나는 그날 봉투를 다시 꺼내 읽지 않았다. 이미 다 읽었고 이미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꺼내보기 위해서.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생기는 정적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한 채로 꽤 오래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 오해는 큰 사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사소한 순간들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낸 것도 거창한 화해가 아니라 늦게 도착한 몇 마디의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다. 나 역시 여전히 서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침묵이 늘 거절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그 안에 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날 밤 불을 끄기 전에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지연아. 나는 멈춰서서 대답했다. 네. 문 닫아줘.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돌아섰다. 그 짧은 부름과 부탁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 사이의 빈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어쩌면 관계란 모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말의 온도를 함께 견디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 온도가 식기 전에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쌓아가게 될까? 그 답은 아직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건 이번엔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뿐이다. 시어머니의 퇴원 이후 집의 리듬이 아주 조금 달라졌다. 눈에 띄게 변한 건 거의 없었다. 여전히 아침은 조용했고 저녁 식탁에서도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일들이 자꾸 발걸음을 붙잡았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비. 그 한마디였다. 나는 문을 열기 전까지도 밖이 오는지 몰랐다. 우산을 챙기지 않은 채 나설 뻔했다. 아, 네. 나는 다시 신발장에서 우산을 꺼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게 전부였다. 고맙다는 말도 다녀오라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젖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 중에도 자꾸 아침 장면이 떠올랐다. 비. 그 한마디가 오래 머물렀다. 관심이라는 건 꼭 긴 문장일 필요가 없다는 걸 나는 이제야 이해하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작은 접시가 하나 놓여 있었다. 사과가 깎여 있었다. 껍질은 얇았고 조각들은 일정했다. 시어머니가 깎은 티가 났다. 나는 그 사과를 한 조각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먹었다. 알았다.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엌 쪽으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반찬에 사과 몇 조각이 더 올라왔다. 민석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굳이 말하지 않는 건지도 몰랐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피곤했다. 하지만 요즘은 가끔 시어머니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살폈다. 문을 두드리지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밤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를 조금 키웠다. 그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 싶지 않았다. 달라졌다는 말은 이전을 너무 쉽게
덮어버리는 것 같아서. 대신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고. 다만 조금 덜 숨기게 될 뿐이라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연아, 그 부름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이거. 시어머니는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다. 병원 진료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담당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었지만 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민석이 말고 너도 네? 같이 알아야지.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제야 알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안다는 말이었다. 보호자가 아니라 공유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느낌. 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음 속에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다시 읽지 않아도 내용은 이미 외워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손으로 만지면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종이의 질감, 잉크의 번짐, 서툰 글씨. 그 모든 게 시어머니의 시간 같았다. 내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났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서 아예 가까워지지 않는 선택. 그건 비겁함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주말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하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옆에 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잠깐 나를 보더니 프라이팬을 내 쪽으로 조금 밀었다. 우리는 말없이 계란말이를 나눠 뒤집었다. 계란이 살짝 찢어졌고 모양이 고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접시에 담으며 말했다. 괜찮다. 그 말이 계란에 대한 건지 우리에 대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호함이 싫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너 힘들 때.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말해.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두 단어면 충분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있을지, 다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해도 된다는 허락은 받았으니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집안에 오래된 냄새 대신 새로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여전히 말은 부족하고 오해는 다시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났다. 나는 물을 챙겨 문 앞에 놓고 돌아섰다. 두드리지 않았다.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 거리감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딱 맞는 거리였다. 밤이 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이 침묵 안에도 분명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온기. 늦게 도착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마음. 우리는 아마 끝까지 많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꼭 실패는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관계란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곁에 머무는 선택일지도 모르니까. 나는 불을 끄기 전 잠시 복도에 섰다. 시어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은 조용했다. 나는 문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말보다 오래 사람 곁에 남아 있었다.